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인 중에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선교사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바로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신 선교사님인데요. 네, 이혜영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송되어 가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파송받아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은 정말 거의 못 봤는데 옛날 선교사하고 요즘 선교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용어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선교사라는 그 용어 대신에 선교 동력자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미션 코워커라고 하는데요. 미션 코워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파트너십 그리고 상호 협력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동력자라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그 당시 19세기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여선교사들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한정돼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과 함께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별 구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19세기 말에 처음 서양 여성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국 여자를 보았던 그 시선이 담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그림을 보면 네. 저기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명으로 보이는데요. 3명 아닌가요? 저 안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쌀가게 지금 그림이거든요. 네. 내가 저 쌀가게 안에 사람이 있구나. 그럼 혹시 여자는 보이나요? 전 여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남자만 보이나요? 저 혹시 저 담벼락 옆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신가요 혹시? 네, 맞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 저기 두루마기를 뒤집어 쓴 여자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서양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항아리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사실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여성들이 한국에는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들다. 도대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실제로 그 고종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주로 여성과 아이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여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성들이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담벼락 너머에서 들리는 그 탁탁탁탁 하는 그런 다듬이 소리를 듣고서 여성들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은 주로 여종이거나 아니면 기생 출신의 그런 여성들만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집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쪽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중간에 휘장을 두고 여신도가 앉는 자리, 남신도가 앉는 자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이미 들어갈 때도 출입구가 여신도가 들어가는 출입구, 남신도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예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기역자 형태로 교회에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기역자 그 꼭대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고 그 양쪽 날개로 여성의 자리, 남성의 자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 나가는 것은 이제 관습적으로 꺼리고 이런 것들을 내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내외법의 제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 간호사가 남자 환자를 치료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이 되는 것이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다른 여성들도 제약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양 여성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간호사로 들어온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남자 환자들 수술 보조 그리고 그 환자 돌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혹시 190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준이는 수능을 작년에 봤으니까 한국 살 때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1907년에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리 7조약으로도 알려져 있는 조약을 체결을 하고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문제를 빌미 삼아서 통감부에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던 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를 해산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때 서울시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지 않나요? 그 당시에 해산 명령 때문에 대장 박승환 대장이 유언을 남기면 자결한 게 있었는데 유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군인들이 분노하여서 일본과 서울 남대문에서 총격전을 벌였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기관총을 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진압을 해가지고 군인들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 해산을 하면서 무기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자결 소식을 듣고 나서 군인들이 이 무기를 반환을 하려다가 아니 우리 대장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도 목숨이 아까울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일본군하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의를 가지고 붙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쪽 군인들이 정말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렬하게 싸웠는데 이제 일본군의 그 기관총 사격에 이제 속절없이 한 3시간 만에 전투가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책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제 서양인 의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남대문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근처에서 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 소리가 다 들리던 거예요. 사격 소리가 아침 8시 반에 사격이 시작해서 정오쯤 되니까 끝나더라. 그런데 일본 군인들은 이제 속속 부상자들을 데려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인 군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그 에비슨 의사의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에비슨 의사가 들것을 가지고 그리고 적십자 정신을 발휘를 해서 원래 적십자 정신은 전투에서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장을 옆에다 차고 이제 한국 군인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민가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상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하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날랐는데 딱 나르고 보니까 42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 때는 딱 2군데밖에 없고 병상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호할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당시 이제 그게 8월 1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 기간은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의사 몇 명, 그다음에 간호사도 1명 이렇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제 간호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 그리고 연동에 있는 이제 정신여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에게까지 이제 도움을 청해요. 와서 이 환자들을 좀 함께 구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학생들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20대. 맞아요. 10대. 10대. 네, 2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아야 20대, 10대였기 때문에 이 내외법의 그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반대를 했겠죠. 우리 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 자체도 꺼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자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접촉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동포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에비슨 의사는
원래 이게 바뀌려면 한 20년쯤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 24시간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외법이 갑자기 24시간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간호부를 맡고 있었던 에스더 쉴즈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여학생들이 남자 환자들을 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와 정말 이 믿기 어려운 이 장면을 이 에스더 쉴즈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성들이 이제 병을 키워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병원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병원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브란스 그 안에 이제 간호원들이 좀 많아지는 계기가 바로 이 1907년에 이 사건을 통해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간호사들에게 캡을 씌워주는 가관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캡을 안 쓰죠, 그죠? 네. 지금 요새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의진이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온 거죠. 네. 무슨 계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문병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발로 뛰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호사가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봐야 아 이것이 정말 좋은 직업, 보람된 직업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여학생들이 이제 간호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연동에 있는 그 정신의학교 출신들 중에서 이 세브란스 간호학과에 이제 그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또 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직업들이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거죠. 교사랄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산부인과에서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돕는 조산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문 기자 뭐 굉장히 다양한 여성 직업들이 생기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도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내외법이 깨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여권 통문의 날이라는 그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연도를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무려 189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2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권 통문이라는 것이 1998년 9월 1일에 서울의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소사, 김소사라는 것은 소사라는 것이 기혼 여성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소사는 기혼 여성 이씨, 김소사는 기혼 여성 김씨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내용인데요. 그 인권 선언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육권, 그리고 직업권, 그리고 참정권까지 이 세 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세계 여성의 날에 그 기원이 190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년이나 앞선 그 시도를 한국에서 했다라는 것이 정말 무척 놀라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선언문을 이제 신문에 실었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그 신문에 나온 여권 통문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의진이가 혹시 읽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표도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사나이가 힘으로 여편네를 압제하려고 한갓 옛말에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서 있어 바깥 일을 말하지 말며 오로지 술과 밥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지라. 어찌하여 사지 육체가 사나이와 같거늘 이 같은 억압을 받아 세상 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모양이 되리요. 이제는 옛 풍속을 모두 폐지하고 계명 진보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기 여자아이들을 보내어 각종 재주를 배워 이후에 여성 군자들이 되게 할 목적으로 지금 여학교를 창설하오니 뜻을 가진 우리 동포 형제 여러 여성 영웅 호걸님들은 각기 분발하는 마음으로 귀한 여자아이들을 우리 여학교에 들여보내시게 하시거든 바로 이름을 적어내시기 바라나이다. 김소사, 이소사. 여성 군자, 여성 영웅 호걸. 네. 원래는 여성들에게 잘 붙이지 않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여성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런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에 발맞춰서 남성들도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독립신문에 남성들이 과거의 풍습을 버리고 더 이상 여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풍습을 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남성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설이 독립신문에 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은 진짜 억압을 했을까 이러는데 정말 여기에 보면은 왜 압제하려고 이런 말도 쓰고 왜 여자는 안에서 술과 밥만 지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의식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1920년대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신여성들이 생기고 또 모던 보이가 생기고 그래서 신남성들이 생겨서 이게 여자도 바뀌어가면 남성도 바뀌고 이렇게 서로 이 협력을 해야지만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년대, 30년대에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또 아니면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했던 훌륭한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간호학과 쪽에서 부각되는 어떤 여성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와 관련된 인물인 이금전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금전 선생님은 되게 당시에는 여성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려웠을 시기잖아요. 그때도 이화여정과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고를 졸업하시고 1920년대에 중국과 캐나다로 유학을 가셔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있다는 거를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아마 많은 여성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이금전 선생님. 이금전 선생님의 이름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이금전 선생님이 하셨던 다른 활동들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금전 선생님의 목표는 공중보건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였는데요. 그런 목표를 이화여전에 졸업하실 때 남겨놓으셨던 장래 희망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금전 선생님은 장래 희망란에 세브란스 간호부장이 되겠다라고 적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을 강조하고 교육시키는 모자보건에 힘쓰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태화여자관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기관이 서울 승동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서 엄마들을 만나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모아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기를 것인지 그러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살림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해서 전염병을 낮추고 그리고 영아 사망률 같은 것도 낮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간호사로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실제로 이게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07년에 그 여름에 일어났던 의병의 시가전과 그리고 그것을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라보았던 시각 그리고 여성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도미노처럼 다른 변화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보니까 훌륭한 의사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 이름 대보라고 하면 벌써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간호사는 누가 있지? 나이팅게일? 이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성 간호사로서 의사 못지않게 이 사회에 기여한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